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비상교과서 지구과학 2 1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수업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밤에 뜨는 별자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스텔라리움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오늘 우리 집 마당에 어떤 별이 뜰지 실제로 알 수가 있어요. 자, 보통 창문이 크게 나 있는 쪽이 남쪽이에요. 지금 시간이 8시 정도 되니까 보이는 밤하늘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 동쪽 하늘을 보니까 달이 이제 떠오르네요. 지금 시간은 9시 정도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서쪽 하늘에 가서 보니까 네, 금성이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고 네, 금성 외에도 서쪽 하늘에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별자리인데요. 별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별이에요. 자, 이 별자리가 혹시 뭔지 아는 사람? 네, 맞습니다. 바로 오리온 자리예요. 이 오리온 자리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머리, 팔, 이게 바로 벨트예요. 삼태성이 벨트가 되고 이 다리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 부분에 약간 빨간 색깔 빛나는 게 보이죠? 이 빨간 색깔로 빛나고 있는 것이 마치 구름이 우주에 껴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성운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운. 이 성운을 자세히 보니까 먼지가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성운이라는 곳은 바로 별이 태어나는 곳이에요. 자, 근데 여기만 성운이 있는 게 아니라 근처에도 굉장히 많은 성운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까지 봤던 이 성운 있죠? 이것이 오리온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성운이라고 해서 오리온 자리 성운이에요. 자, 선생님이 오늘 성운에 대한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이번 시간에 배울 지구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는 지구가 탄생할 때 당연히 태양과 함께 탄생을 했겠죠. 그래서 이 성운으로부터 우리 태양과 지구가 어떻게 탄생하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우리 오늘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성운설이라는 거예요. 자, 성운이라는 거는 아까 우주 공간에 있는 구름 같은 먼지 덩어리라고 얘기했죠. 자, 태양계 천체들은 우리 은하에 있던 거대한 성운이 뭉쳐져서 형성이 된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과정인지 한번 같이 봅시다. 이게 바로 성운이에요. 성운에 있던 별이 죽게 되면 별은 죽을 때 폭발을 하면서 죽게 되는데 폭발할 때 굉장히 밝게 빛나겠죠. 그걸 우리가 바로 초신성이라고 얘기해요. 초신성이 폭발하게 되면 옆으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원래 있던 성운들은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다가 갑자기 파편을 맞고 이렇게 수축하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에 의해서. 그래서 수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원래 수박만하게 굉장히 큰 구가 있었는데 이것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사과만해졌어요. 자, 그럼 맨 위에 있던 것들은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었을까요? 네, 그렇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울 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면 무슨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 네, 그렇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성운에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면서 성운이 빠르게 회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서 쪼그라들었죠. 위에 있던 것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었고 운동 에너지 증가. 운동 에너지는 즉 회전 속도가 빨라졌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수박만하게 크던 이 성운이 사과처럼 작게 수축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밀집되어 있는 이 반죽 같은 이런 성운들이 계속 빠르게 회전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마치 피자판을 만들 때 피자 도우를 빠르게 돌리는 것처럼 가운데 부분은 아직 펴지지 않았고 옆부분은 지금 어때요? 얇게 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운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은 아직 펴지지 못했고 원심력을 받게 되어서 바깥 부분은 이렇게 얇게 펴지는 원반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볼록한 부분을 중심부라는 말을 쓰고요. 이게 바깥에 있는 원반은 원반부라는 말을 써요. 자, 이게 바로 우리 태양계의 모습입니다. 태양계. 자,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이미 알 텐데 이 가운데 있는 중심부에서 누가 태어나게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지고 그 물질들이 자기들끼리 조금 더 뭉쳐진 상태예요. 자, 가운데 보니까 약간 빛을 막 발휘하고 있는 게 있죠. 이게 나중에 누가 될까요? 네, 그렇죠. 바로 태양이 되고 이 바깥에 지금 띠처럼 돌고 있는 것들이 원반부에 있던 것들이 나중에 행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수축이 일어남에 따라 위치 에너지 감소하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했죠. 자, 근데 운동 에너지로 전체가 다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는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열 에너지가 증가하면 이제 뭐가 높아지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그 중심부에서의 온도가 증가하게 돼요. 중심부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얘가 점점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온도는 점점 상승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 전에 있던 단계 같은 거는 그냥 태양이라고 불리기는 좀 미흡하고 원시 태양 단계예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띠 같은 애들도 자세히 보면 이 띠들은 이런 모습이죠. 조각조각 이렇게 모여있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큰 덩어리가 생기면서 그 아이가 주변에 있는 애들을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일 때를 미행성이라고 얘기해요. 미행성. 행성이라고 부르기에는 살짝 미흡한 단계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덩어리들이 뭉쳐져가지고 어느 정도 구형을 자리 잡게 되면 이제 원시 행성이라고 불러요. 우리 사람도 원시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원시 행성은 지금 행성의 전 단계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자, 수축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점점 더 상승하게 되어서 열 에너지가 점점 더 높아지게 되어서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면 태양에 있던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돼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면 이제 빛이 나오게 되니까 진짜로 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온도가 여러분들 중요한데 여러분들 책에 같이 적어 놓으세요. 10의 7승 K입니다. 10의 7승 K. 온도가 1000만이에요. 1000만 K 이상이 되면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진짜 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애들도 미행성이나 원시행성이 아닌 이 행성의 모습을 이제 갖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이 성운으로부터 태양과 태양계 행성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잘 볼 것이 태양계 행성들은 우리 지구와 같이 단단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지구형 행성이 있고 목성이나 토성과 같이 다소 가벼운 대기로 이루어져 있는 목성형 행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방금까지 성운설을 통해서 태양과 행성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봤었죠. 자, 근데 태양의 행성들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네, 이건 지구예요. 네, 지구의 위성인 달. 달이랑 수성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얘는 금성, 얘는 화성, 와, 엄청 크기가 커졌죠? 얘는 바로 목성이에요. 얘는 토성, 그리고 밑에 굴러온 애들은 토성의 위성들이에요. 토성과 목성의 위성. 자, 이제 천왕성과 해왕성이 각각 와 있는데, 자, 이렇게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을 모아서 보니까 지금 가운데 이렇게 모여있는 애들이 바로 무슨 형 행성이에요? 네, 지구랑 비슷한 지구형 행성이고, 자, 위에 거대한 것들이 무슨 형 행성이다? 네, 목성형 행성이에요. 자, 근데 목성은 이렇게 예쁜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걸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두꺼운 대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줄무늬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네는 크기도 굉장히 크고 대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반면에 아까 우리가 봤던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와 비슷해요. 우리가 발을 디딜 수 있는 뭐가 있다? 네, 땅이 있죠. 단단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특징이 있어요. 네, 얘네들은 행성에서는 퇴출된 명왕성이에요. 네, 행성들을 보다가 태양을 보니까 크기가 엄청나게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태양을 자세히 잘 보면 태양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표면이 지금 어때요? 막 이글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태양은 대부분이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가스들이 나오는 항성풍이 나와요. 태양풍. 이 태양풍으로 인해서 바람이 막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태양은 우주 전체로 보면 사실 그렇게 큰 별은 아니에요. 이 시리우스, 우리가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얘는 엄청나게 크죠? 네, 그래서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태양조차도 전 우주를 보면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금까지 봤던 이 태양계 행성들, 즉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차이들이 왜 나타나는지를 한번 같이 보면 아까 태양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에선 뜨거운 가스들이 나온다고 했죠. 그걸 바로 태양풍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성운을 잘 보면 맨 처음에는 태양 주변을 성운이 이렇게 가득 메우고 있었겠지만 메우고 있었죠. 근데 이 성운은 대부분의 성분이 뭘까요? 네, 맞아요. 성운을 이루는 물질은 98%의 수소와 헬륨, 즉 가벼운 원소들이고 2%의 탄소, 규소, 철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 가스로 들어차 있었는데 지금 태양으로부터 뜨거운 항성풍이 나오게 되면서 앞쪽에 있는 곳은 온도가 높아지겠죠. 온도가 높아지면 가벼운 물질인 수소와 헬륨은 어떻게 된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지구형 행성에는 가벼운 물질은 없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질인 철과 니켈이 많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이 어느 선을 경계로 해서 그 바깥 부분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에서부터 멀어지면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난로에서부터 멀어지면 낮아지듯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가벼운 기체들도 묶어둘 수가 있어서 얘네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굉장히 크고
가스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행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라인에 소행성대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돼요. 그리고 이 라인을 경계로 해가지고 앞에 있는 행성들은 네, 우리 지구와 같은 지구형 행성이 되는 것이고 바깥에 있는 것들은 목성과 같은 목성형 행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선이라는 말도 씁니다. 스노우 라인.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지구형 행성은 온도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규소,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 자, 목성형 행성은 온도가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 이 성운의 물질 그대로가 보존될 수 있었던 거예요. 수소와 헬륨 같은 것들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다시 보면 교과서 13페이지에 위에서 7번째 줄에 내려오게 되면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온도가 높은 원시태양 부근에서는 규소와 같은 암석 성분이나 철과 같은 금속이 미행성체를 이루었으며 가벼운 원소들은 바깥쪽으로 밀려났다. 자, 그래서 이 원시태양 부근은 온도가 높았다는 것이 핵심이죠. 자, 그래서 가벼운 원소들이 밀려났다는 게 핵심이고 그 결과 지구형 행성은 어떻다? 밀도가 크고 크기가 작으며 바깥쪽에 있는 목성형 행성은 밀도가 작고 크기가 매우 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시지구의 진화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